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고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그 둘 연인들 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이 피해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장 의원이 오히려 이 폭행 비슷한 걸 당한 사건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언론이 당시 이 피해 내용을 고소한 여성의 남자친구의 심경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걸 찍었는지 인터뷰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남자친구 눈 뒤집어졌다. 당시 여자친구 평소와 달리 심하게 취해서 찍어두려 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 급발진했다. 눈이 뒤집어졌다. 장경태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장 의원에게 뭐 과격하게 폭행 등은 안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 평소와 달리 여자친구가 심하게 취해서 찍어두려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 급발진. 장 의원인지 당시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얘기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여가부 장관을 하신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내가 저 남자친구한테 봉변당했다. 그리고 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저 여자친구가 나를 무고했다라고 했는데 남자친구 얘기는 처음에 장경태 의원인지 모르고 여자친구가 취해서 찍고 있다가 장 의원의 손이 들어가는 거 보고 뭐예요? 급발진. 눈이 뒤집어졌다. 너무 얘기가 달라요, 양쪽의 얘기가. 아니, 장경태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사건을 보면 영상 모자이크 없어진 영상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비서관이 있다면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본인 또는 직원들을 통해서 빨리 기가 조치를 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비서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사실 약간 이렇게 취해 있거나 이런 여성을 봐도 도와줘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몸을 밀착해서 앉아가지고 술자리를 즐겨놓고서는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이런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남한테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이 사건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야말로 그냥 본인 주장만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동영상에서 피해 여성이 당일날 아니 왜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다급해하면서 이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어떤 피해가 있음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은 그게 피해자 목소리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 목소리라고 나중에 피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뭔가 그 순간 이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피해 행동을 당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친구에게 목덜미 잡혔을 때 장경태 의원 보십시오. 장경태 의원 평소에 법사위에서 그렇게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본인이 폭행을 당했을 때 그렇게 뻘쭘해하면서 뭔가 재짓다가 이 발각됐을 때 저런 표정과 저런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명백하게 잘못하다가 들켰을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인이야말로 그러면은 그날 바로 폭행 고발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프레임 전환을 합니까?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현직, 여당, 재선, 그것도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본인이 당한 일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장경태 의원 개인에게 맡겨둬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난번 이춘석 의원이나 이럴 때 뭐 윤리심판원에 맡긴다고 해놓고 뒷소식이 없거든요. 최강욱 의원 그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번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이 나서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속한 국회에다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이 된 지 2년 들어서고 있는데요. 아직도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체 자정하고 징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국회 윤리위원회를 22대 국회가 들어오고 아직도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그제 주장했습니다. 동대문 구청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주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인터뷰를 봤던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의 직장을 공개하며 동대문 구청장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라.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가 동대문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은 이 지역 구청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통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동대문 구청장을 찾았어요?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 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성추행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인인 그러니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네. 대한 신원을 밝히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를 했잖아요. 예.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동대문 구청. 예,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그러면서 이유에서건 국민의힘 당이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아니에요. 피해자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윤리감찰단 그리고 경찰의 수사 성실하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혐의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까지만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면. 그런데 처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 기자회견의 모습은 굉장히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은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도 또 정권을 위해서도 그게 온당한 처사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억울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성실하게 조사 또 수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술자리가 굉장히 이제 오픈된 공간이었고 예. 뭐 따로 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뭐 방이 있거나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그런 점에서 동석자들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장경태 의원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면 사실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뭐 굉장히 본인이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잘 소명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나 또 고소인에 대해서 뭐 신원이 노출되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의 근거가 있나요? 장경태 의원에게? 어떤 근거와 또 이를테면 뭔가 확보된 진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 고소인 2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인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첫 화면에서 뒷덜미를 딱 이렇게 잡는 모습을 아니 이를테면 그게 저였다면 아니, 당신이 왜 이러느냐라고 항의를 했어야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찾으려면 동대문구청장 그때 찾든가 했어야 됐다. 가만히 있는데 뒷덜미를 낚아챘다면 이거 항의를 했어야죠. 왜 이러느냐, 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앞뒤 정황상 본인이 억울하다 하니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신속하게 이 사건은 조금 조사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윤리감찰단에서도 당에 빨리빨리 조사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경찰 수사도 일단 동영상도 그 피해자가 다 제출했다고 하니 시간 끌면 안 된다. 예, 시간 끌지 네. 말고 빨리 하는 게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주장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시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데이트 폭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회견 내용 중 오류인 사실관계도 있다. 나도 별도의 법적 조치 검토 중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 측은 이런 얘기도 해요. 지역구 얘기가 또 나와요. 장경태 의원, 고소인의 상급자를 통해 남자친구의 직장이 자기 지역구라고 알려왔다. 앞서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 구청장을 찾았잖아요. 빨리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그런데 이 여성에게도 선임을 통해서 남자친구 직장이 내 지역구야 라고 알려왔다는 주장을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독단적 발언 아니었다. 그 선임이요.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지역구 얘기가 나왔어요. 장경태 의원 입에서도 나왔고 고소인 측에서도 나왔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 지역구 얘기가 나온 것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김유정 의원님은 이 남자친구 지역구 동대문구청장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첫 번째로요. 이걸 자꾸 그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과 이 사건이 어떤 관계 있는가 도대체 연관성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동대문구청장에게 자꾸 남자친구 조사하라고 얘기해요? 동대문구청장이 왜 하냐? 지금 고소한 내용은 데이트 폭력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게 아니고 장경태가 추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초점이 추행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데이트 폭력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이제 멱살 잘못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장경태 의원의 왼쪽 손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봐야 한다 이거예요. 손 자체가. 그러면 거기 대해서 얘기해야죠. 나는 왼쪽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만졌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 안 만졌다 하지 추행했다 안 했다 이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도 자꾸 남자친구가 이제 국민의힘 쪽 뭐 구청장 보좌관이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음모론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지금 본인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뭐 동영상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피해자가 굉장히 술이 만취되어 있는 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동료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격자도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말렸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국민의힘 구청장 보좌관이라고 끌고 가는데 그 피해자가 남자친구인데 아마 1차를 하고 나서 집에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지 않고 보좌관들 술 먹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 화가 났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있는지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너무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걸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촬영하는 와중에 장경태 의원의 손이 신체에 가니까 그때 이제 본인 얘기면 급발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경태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보면 장경태의 멱살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덜미를. 그럼 잡았다는 것은 그걸 목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반적인 어떤 증인이랄지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목격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장경태 의원이 쉽사리 이 범죄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건섭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장경태 의원의 주장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입장 나오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